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두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직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2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100페이지로 구성된 초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에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26번 계약의 성립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정답 정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지금 풀어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62페이지입니다. 교재를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엄청 사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계속 보시고 강의도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62페이지 1번 의사표시로 발생이 있습니다. 먼저 111조 1항에서요. 1항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은퇴 원칙의 도달주의인데 여기서 도달이란 요지한테가 아니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도달입니다. 그 다음 111조 2항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자, 2항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했습니다. 그 다음 그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그것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입니다. 즉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보냅니다.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더라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럼 도달할 때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 그것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 그 말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갑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을에게 도달하는데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이 자를 부호하기 위해서 이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수령 무능력자로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을이 갑의 편지 읽었더라도 갑은 야, 넌 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 뒤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때 법정 대리인이 그 뒷일을 다 처리할 겁니다. 이때는 너희들 내 편지 읽었지라고 그때는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112조죠. 자, 제목 뒤에 보세요.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도달 주장할 수 없다죠.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대항할 수 있다죠.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란 도달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2조는 표의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입니다. 이어서 2번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겠습니다. 527조 계약의 청약은 도달 후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도달 전에만 가능하죠. 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기간 내에 승낙 통지하지 못한 때 그 여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거 외웠잖아요. 무슨 기간을 정의한다면 민법에서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도 승낙기간 정의한다 틀립니다. 안 정했을 때 529조에서 상당기간 내에 승낙 통지받지 못한 때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그 기간을 못 정했을 때 다 그를 대비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민법에서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530 연착됐습니다. 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새 청약에 대해서 다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531조 아까 의사표시는 대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이 계약법에서 발시인지가 나옵니다. 격이죠. 격지하가 하는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배우세요. 격승발.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격승 아니면 다 도달주의입니다. 격승발입니다. 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그 다음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새 청약,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법조문 이대로 시면 잘 나오니까 법조문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약과 승낙을 볼 텐데 우리 교재는 62페이지 제일 아래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죠. 그 동그라미 1, 2, 3, 4 그 내용이 해당합니다. 자, 청약과 승낙은 자동 판매기, 자판기를 대비하세요.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다. OX 뭘까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된다. 5조. 자판기에 가격 써있죠. 커피 300원, 500원 써있잖아요. 이렇게 청약은 확정적입니다. 자, 그럼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뭘까요?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자판기에 반드시 가격 써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정적 맞습니다. 자판기에 가격 안 써진 거 본 적 있나요? 다 써있습니다.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상대를 할 수 있다. OX 뭘까요?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O입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의한다. OX 뭘까요? X죠. 방금 외웠습니다. 민법에서 기간 정의한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판기에 언제까지 뽑아달라고 승낙기간 안 정해도 됩니다. 그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가능하죠.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 가능할까요? 자판기에서 승낙이 뭘까요? 동종 투입하고 커피를 뽑는 거죠. 그럼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나오지 않습니다.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자판기가 두 대가 있는데 오른쪽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어요. 그리고 왼쪽 자판기에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미쳤죠? 누가 봐도 미쳤습니다. 오른쪽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오른쪽 자판기를 눌러야 돼요. 이처럼 승낙은 옆 자판기 X, 그 자판기, 그 청약자입니다. 그 청약자. 옆 자판기 X, 불특정 다수인 X가 됩니다. 이렇게 자판기를 잘 대입하세요. 그 다음 아까 111조 2항을 의사표시자를 청약자로 바꿔낼 수 있어요. 청약으로 바뀝니다. 111조 2항입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멀쩡히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 즉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그래서 그 청약 효력에 영향이 없다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입니다. 다음 갑이 을에게 청약합니다. 그럼 갑이 청약자고 우리 청약의 상대방이죠.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그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닙니다.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가 50대가 청약이에요.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 마셔 안 마셔 50번 해야 됩니까?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죠. 회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갑청약자 갑이 내 청약에 대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내 청약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그럼 상대방이 구속당합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뭐라고 짓거리든 개무시하면 돼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구속당하지 않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갑남이에요. 상대방이 을여 여자입니다. 갑남이 을여에게 오후 3시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그럼 그 말이 을여가 구속당합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안 사깁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꼭 가서 미쳤냐고 뺨을 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나가면 돼요. 개무시하면 되고 사귀지 않습니다. 갑남과 을려로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과 승낙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기타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근데 535조가 의사실현인데 실현 말 그대로 실현된 때,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사실 안 때가 아니에요. 실현한 때, 인식한 때가 아닙니다. 그럼 법조문 보세요.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부에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입니다. 사실 안 때가 아니에요. 실현된 때입니다. 그때 성립합니다. 533조 교차 청약이 두 개죠. 그럼 아까 격승 아니면 다 도달주의라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그럼 법조문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그 청약이 두 개라 도달주의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기타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1번 민법상 계약 성립 설명 틀린 겁니다. 2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려면 도달하기 전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3번 격승발 격지하간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4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 맞았습니다. 5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응에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되죠. 그래서 이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안 사귄다 그랬죠. 개무시하면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사례가 나오는데 이렇게 갑을병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엄청 길죠. 지금 여기서 문제가 3줄이지만 여러분 시험 들어가면 좁아져서 4줄, 5줄이 됩니다. 미리 문제가 길면 문제 읽지 말고 1, 2, 3, 4, 5를 읽으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먼저 2번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럼 1번부터 읽어볼까요?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청약은 도달주의라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안 읽어도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네요.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대로 유효라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답이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 안 읽어도 답이 대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됐잖아요. 자, 그럼 2번 처음부터 연습이라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이 을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달하였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승낙기간을
5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자, 1번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 맞아요. 2번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은 그대로 유효죠.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왕서 본다고 표시한 경우 개무시하면 되죠. 자,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안 사귄다 그랬죠? 사귀지 않습니다. 4번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그럼 승낙기간이 5월 8일인데 늦게 했네요. 이게 연착된 승낙입니다. 그럼 갑은 을이 새 청약 맞아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할 수 있죠. 승낙을 하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 완전히 또라이 미쳤죠. 미쳤어요.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여도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이게 성립한다면 왜 5천만 읽어요? 그냥 5천은 그러지.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계약법은 양이 적고 쉽기 때문에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완전히 집중하셔야 민법에서 쉽게 점수가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